지구상에서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나라 캐나다. 캐나다는 남한보다 무려 101배나 크지만 인구는 우리보다 적다. 살기 좋은 나라를 꼽으면 늘 상위권을 차지하는 캐나다는 10개의 주정부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됐다. 그 캐나다 북쪽에 유콘 준주가 있다. 준주는 주정부와 달리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사법권 아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유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땅이지만 인구는 고작 3만 5천 명이다. 어딜 가나 광활한 대자연이 펼쳐진다. 그냥 자연 환경 그대로가 남아있는 곳,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곳. Pretty lakes, wonderful lakes and rivers. It's a wonderful part of Canada.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펼쳐지는 여름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 유콘. 유콘은 한 해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주 전체 인구의 10배가 넘는다. 주요 관광 상품은 19세기 말에 불어닥친 골드러시로 인해 생긴 도시들과 그 흔적들. Y'all come over here and see us, okay? All right. 그리고 유콘의 살아있는 대자연의 아름다운 풍경들. 유콘은 우리에겐 다소 낯선 동네지만 볼거리와 휴식이라는 캐나다 여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오늘은 유콘으로 간다. 인천에서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우리에게 친숙한 도시 밴쿠버로 간다. 거기서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유콘의 주도인 화이트호스까지 2시간 반을 날아간다. 미국 알래스카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유콘은 사실 캐나다 사람들에게도 낯선 곳이다. 그만큼 오지인 셈이다. 알래스카 고속도로와 구리광산으로 유명해진 화이트호스는 1953년 도슨시티에서 이곳으로 주도를 옮기면서 유콘의 중심지가 됐다. 인구의 70%는 대도시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로 그만큼 화이트호스가 살기 좋다는 의미일 것이다. 주의 이름은 캐나다에서 알래스카를 지나 베링해로 흘러가는 유콘강에서 따왔다. 유콘은 원주민 말로 크다라는 뜻이다. 물살이 세고 강물이 맑다 보니 유콘강에서 나는 연어는 캐나다에서도 알아준다. 주도인 화이트호스의 이름도 유콘강에서 유래됐다. 유콘강의 새은 물살을 보고 흰 말이 달리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 화이트호스 시청이다. 인구 2만 1,000명의 도시답게 청사도 아담하다. 청사 앞들의 한국전 참전비가 나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유콘강 전체 길이가 무려 3,200km다. 주로 거친 산악지대를 지나는 유콘강은 물살이 세다. 그 중에서도 마일스 캐니언은 물살이 세고 급류로 유명한 협곡이다. 길이 70km에 걸쳐 이어진 현무암 계곡은 오랜 세월 강한 물살에 깎여 만들어진 협곡이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캐나다 원주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마일스 넬슨 장군의 이름을 따 마일스 캐니언으로 부른다. 골드러시 당시 알래스카와 유콘에서 채취한 금이나 광물들을 옮기는 수단으로 활용됐는데 협곡의 급류에 떠밀려 수많은 배가 난파됐다. 지금은 댐 건설로 물살이 많이 느려졌다고 한다. Peaceful here. The water is really high now, though we've had so much rain in the last few days. So Okay. we just saw some people come through in canoes. It was kind of fun. Trying to steer around the corner. Pretty fun. 다리 난간에 자물쇠로 사랑을 약속한 모습, 우리와 다를 바 없다. 저 푸른 강물처럼 변치 않는 사랑이기를 빈다.
유콘의 상징물 가운데 이곳 원주민에 관한 것이 많이 눈에 띈다. 토템폴이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백인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의 주인이었던 캐나다 원주민들. 그들의 상징은 주로 각 부족을 대표하는 독수리, 곰, 늑대 같은 동물들의 형상을 나타낸 것들이다. 토템폴을 30년 넘게 만들고 있는 키스오 스마치 씨. 일본 유학까지 다녀올 정도로 열정적이다. 지금 만드는 것도 토템폴로 원주민의 전래동화에 나오는 동물들을 조각 중이다. We just like to bring it alive, to give it life. Is what we're thinking, and each animal will come out and live its life. That's what I think. 1년에 한 번 여름에만 있는 원주민 캠프가 열린다고 해서 찾았다. 원주민들이 도시화된 생활을 하기 전에 살던 모습을 재현해둔 마을이다. 원주민 민속촌 같은 곳이다. 이 캠프에는 원주민들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곳 생활에 관심이 많은 백인들도 자녀들과 많이 참석하고 있었다. 서로의 공존을 위해 바람직해 보였다. 원주민이 거주하던 티피라고 부르는 집이다. 나무를 비스듬히 세우고 그 사이 공간에서 생활했다. 나무 사이 빈틈은 진흙을 바르고 꼭대기는 동물의 가죽으로 감싸 추위를 이겨냈다. 원주민들은 동물의 고기와 가죽 그리고 뼈까지 생활에 사용했다. 그리고 냉장고가 없던 시절 고기의 장기 보관을 위해 훈제법을 사용할 줄도 알았다. 연기에는 항균 작용과 산화 방지 효과가 있고 향이나 맛을 내는 데도 사용된다. 이날 행사는 약 2시간가량 이어졌다. 과거 이 땅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의 생활 모습과 풍습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당시 살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게 했다. So what we're doing here is that we've recreated the traditional ways in which we used to live prior to non-native people arriving here. So we have structures of how we used to live in the summer, in the winter time, how we would get furs, how would we get fish, how we would dry them to preserve them. And we've recreated all that here because we don't live that way anymore now. We live in modern houses. 이날은 특별히 살던 집도 공개하는 행사가 있었다. 지금은 모두 도시로 나가 현대식 집에서 살지만 얼마 전까지도 이곳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이 집도 세운 지 100년이 다 돼가는 집으로 이분의 할머니가 살았다. Slowly moved the logs and put them back up. Is that the walls, all of these walls here, had spruce bark still on them when we moved it, and then when we took off that bark, it smelled like strong spruce tree, just like you just cut down a spruce tree and built your cabin. It was very much a living house yet. And we gathered moss right here, and we put moss in between the logs to keep the wind and the cold out, and we put alder willow on top to hold the moss in. 통나무집 외벽에는 진흙을 발라 추위와 눈, 비로부터 가족을 지켰다. So because we're here to celebrate, we're going to sing Lista, which is a song of celebration. Lista, Lista, ho, ho, ho. We are ha, ha, ha. We. 축하 자리에 춤과 노래가 빠지지 않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모양이다. 이날은 이곳 여름 캠프 개장 20주년이라 더 뜻깊은 자리였다. 노래는 주로 자연과 동물, 특히 새와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위대한 그 무엇의 힘에 기대 각자의 소원을 비는 노래도 함께 연주됐다.
아이들의 귀여운 춤이 이날 캠프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Yeah, we performed quite a bit. Yeah, in the summertime. Like I said, this was our 4th performance in 4 days. Every day we did a performance. We traveled. We went up to different places. Yeah. So this is our 4th time in 4 days. We perform quite a bit in the summertime and the wintertime. People ask us to perform quite a b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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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야코타사라. 공연의 마지막은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춤을 추는 것이다. 이는 백인이든 원주민이든 상관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연대의식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Oh, pine tree. Oh, pine tree. Much pleasure. 유콘 강가에서 이곳 농부들이 직접 지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이 열렸다. 각자 지은 농산물과 집에서 만든 장아찌나 잼, 액세서리 기념품 같은 것을 내다 파는 벼룩시장이다. 유콘은 청정 지역이라 이곳에서 나는 감자나 당근 같은 농산물은 인기가 높다. So you grow all these materials? Well, my husband does actually. He does most of the work, but yes, it comes off our farm. 일주일에 목요일과 토요일 2번 장이 서는데 토요일은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다고 한다. I do like it here. It's been raining a lot lately, but I have been enjoying it. A lot of nice people here, and it's great to go out and meet some people and see what the market has to offer. 우리의 전통 시장에 튀밥이 있다면 여기는 팝콘이 있었다. 튀밥처럼 소리와 냄새가 시장의 맛을 한껏 살려주고 있다. 주인의 솜씨가 뛰어나서 그런지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도 인기가 높단다. And then I actually also sell it in the grocery store now. Are you? Yeah, so I'll make it here and then I'll drop some off on my way home today. Oh, okay. Yeah. 화이트호스 시내를 촬영하다 우연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는 한 식당을 봤다. 무슨 음식을 얼마나 맛나게 하기에 저렇게 길게 줄까지 설까 호기심이 생겼다. 유콘에서 유명한 연어 요리 전문 식당이다. 100년이 넘었다는 가게 안은 손님들로 꽉 차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살코기를 살짝 훈제시켜 만든 연어 요리를 즐겨 먹는다고 한다. Historically, the First Nations people always got salmon when it came up the rivers. They dried it. It was their meat for the winter. And then there was a huge fishing industry. And over the last 100 years, catch the salmon, can it, smoke it, or freeze it, and send it around the world. The best sushi, of course. Can you say what's the Korean word for salmon? 이 땅에 산 역사가 짧은 캐나다 사람들에게 연어는 그들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살아온 듯한 느낌을 주는 특별한 존재다. 화이트호스에서 차로 40분쯤 거리에 있는 유콘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다. 유콘에는 사람보다 포유동물이 훨씬 많이 살고 있다. 어떤 자료에는 인구의 6배가 넘는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이 보호구역은 2.8제곱킬로미터의 넓은 부지에 들소, 술록, 엘크, 무스, 사냥, 북극여우 등 모두 12종류의 200여 마리가 살고 있다. 우리 돈으로 13,000원 정도 입장료를 내면 2시간 정도 버스 투어를 시켜준다. 여기서 보호되고 있는 동물들은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떨어져 구조된 야생 동물들이다.
요즘 엘크가 짝짓기철이라 사납다고 한다. 뭐가 불만인지 찍고 있는 나를 향해 한 마리가 돌진했다. 주위 사람들은 놀라는 내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다. 관람객들의 관심을 크게 모으는 동물이 있다. 뭘까 하고 가보니 북극여우다. 긴 꼬리에 붉은 털하며 눈길을 사로잡을 만하다. 잠시 버스가 멈추자 사람들은 무스와 엘크의 뿔을 가지고 추억 만들기에 바쁘다. 손녀의 장난에 할머니는 연신 즐거워한다. 벌써 보름째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녀가 여행 중이란다. What do you call it? Excellent. Yeah. How do you like it, Kylie? It's good. What did you like the best? I like the Arctic fox and the deer. But she's sorry that she missed the moose, which is what she really wanted to see. 화이트호스에서 남쪽으로 86km 정도 떨어져 있는 카크로스에 가는 길이다. 가을비가 며칠째 내리고 있다. 카크로스는 골드러시 당시의 흔적과 아름다운 에메랄드 호수, 세계에서 제일 작은 사막이 있다. 호수가 에메랄드빛인 것은 빙하 때문이라고 한다.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얼음덩어리인 빙하가 녹으면서 주위에 돌가루와 진흙이 같이 섞여 호수로 유입된다. 그 가루들이 햇빛에 반사돼 물의 색이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작은 사막이라 하지만 모래 언덕에 가깝다. 11만 년 전 빙하기 때 빙하가 녹으면서 호수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났고 근처 베넷 호수에서 모래가 바람에 실려와 지금의 사막 형태를 갖춘 것이다. 산악 오토바이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인 곳이다. 오늘은 비까지 와서 더한 스릴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Just me and my son and some friends. Okay, have fun. 산악 오토바이를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 관광객들을 위해 맑은 날이면 유니모그라는 특수 트럭으로 사막의 울퉁불퉁한 지형과 급경사를 달리는 짜릿한 스릴감도 맛볼 수 있다. It's a small desert, but it's still awesome. It's close to town. Lots to do here. I love it out here. It's my favorite place to ride dirt bikes. 카크로스에서 골드러시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카크로스 역과 유콘 루트라는 철도다. 캐나다 유콘 카크로스에서 미국 알래스카 스케그웨이라는 조그만 항구 도시까지 가는 기차다. 1959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도 유콘 루트 기차를 방문했다. 한 번 운행 시 270여 명을 태우고 가는 유콘 루트는 3개 정도 관광 코스가 있다. 요금은 한 사람당 약 1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여름 성수기 때는 매일 운행한다. 기차는 카크로스역을 출발하자마자 베넷 호수를 끼고 한참을 달린다. 베넷 호수는 골드러시 당시 카크로스에서 화이트호스를 거쳐 도슨시티까지 중요한 뱃길 교통수단이었다. 호수가 너무 길어 강으로 착각할 정도다. 유콘 루트 기차는 유콘에서 골드러시가 한창이던 1898년에 건설되기 시작했다. 캐나다 유콘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미국과 영국의 많은 자본가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유콘 루트 철도공사의 시작이었다. 공사 시작 2년 만에 카크로스까지 철도가 완공됐다.
그 길이는 108km다.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시절에 한겨울에는 폭설과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을 견디면서 만든 철도다. 유콘 루트는 세계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악 관광 열차 중 하나로 1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의 필수 코스다. 달리는 동안 높은 산과 계곡, 아름다운 호수들, 울창한 산림으로 인해 지루할 틈이 없었다. 오늘 내가 탄 코스는 5시간 반을 운행하는 코스로 중간에 2번 쉬어간다. 점심 식사도 제공해준다. Get to see things that you're not able to see on the road. Yeah. Very, very old train. Nice and historic. Yes. I think it's awesome. Wonderful ride, beautiful scenery. It's a trip of a lifetime, so. 캐나다와 미국 국경역에서 일부 하이킹족을 내려놓기 위해 기차가 잠시 머문다. 나도 여기서 내려 다시 화이트호스로 돌아가야 한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든 연구원이 다가와 작별 인사를 한다. Thank you so much. You'll come over here and see us, okay? All right. So you're gonna catch the bus? 인사와 함께 우리 여정까지 걱정해주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다. 우리를 내려준 기차는 다시 기적소리와 함께 종착역인 미국 알래스카 스케그웨이를 향해 달려간다. 가을비치고는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많이 내렸다. 캐나다 날씨답지 않게 이상하다는 것이 현지 사람들의 얘기다. 급기야는 앞이 안 보일 정도다. 다행히 클루아니 국립공원 입구인 헤인즈 정션에 도착해 비가 그쳤다. 높은 산 위에는 며칠째 내린 비가 눈이 돼 하얗게 쌓였다. 날씨도 잔뜩 흐렸다. In Kluane Park, there's some of the tallest peaks in Canada, mountains. Mount Logan, which is Canada's highest mountain. It measures 5,959 meters, is located within the park. And there's the world's largest non-polar ice fields. So within that 22,000 square kilometers, about 80% of the park is made up of the ice fields, so snow and rocks. 오늘은 경비행기를 타고 세계 최대의 빙하와 캐나다에서 제일 높은 산인 로건산을 촬영하기로 했다. So that's sort of where most people hike up to, and then you can go up one of the 클루아니 국립공원 안에서 가장 큰 캐슬린 호수다. 공원 내에서 유일하게 캠핑과 낚시, 카누 타기가 허용된 호수다. 호수 바닥까지 훤히 보이는 맑은 물에는 민물에만 사는 호카니 연어가 산다. In Kathleen Lake, you can find the kokanee salmon, and this is the only place that you'll find them occurring in the wild naturally, the only national park. And so the kokanee salmon are like sockeye salmon, but about 150 years ago, it's thought that the Lowell Glacier surged and the ice pushed up against the mountain and stopped the water from flowing through. So the fish, the salmon, could no longer return back to the sea, and so they just adapted to live in fresh water. 캐슬린 호숫가에 빨간 의자가 2개 놓여 있다. 누구든지 앉아서 호수와 클루아니 산들의 경치를 보면서 쉬어가라고 캐나다 국립공원 측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작은 배려지만 섬세함이 느껴진다. Yeah.
그런데 산악 날씨가 갈수록 나빠진다. 오늘 경비행기를 타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So looking behind me now at the mountains, you can see that it's very cloudy and rainy. So today wouldn't be a great day for an airplane ride because you wouldn't be able to see any of the mountains or the glaciers. 클루아니 국립공원은 1979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된 캐나다의 대표적 국립공원으로 공원의 80%가 빙하로 덮여 있다. 길이가 무려 350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빙하다. 해마다 수많은 하이킹족들이 찾아와 자연을 즐기고 야생 동물들을 본다. 유콘에서 제일 유명한 온천이 화이트호스 인근에 있다고 해서 찾았다. 타키니는 원주민 말로 연어가 사는 강이란 뜻이다. 원주민들이 발견해서 이용하던 온천이다. 물 온도는 33도에서 47도까지로 1907년 근대식 온천 시설이 만들어졌다. Our mineral content contains silica, sodium, potassium, magnesium, sulfur, iron, and calcium, which is very good for your body. It is similar to an Epsom salt bath, so you will feel very comfortable and relaxed in the water. 겨울에는 야간 온천욕을 즐기면서 오로라도 감상할 수 있게 야간 개장도 한다.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오로라를 감상한다니 상상만 해도 환상적이다. 알래스카 고속도로 옆에 위치한 타키니 온천은 긴 여행에 지친 여행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I like it. When we worked our way up, we spent the summer up in Alaska. When we worked our way up, we stopped here, and it feels like it was hotter then, I think, than it is right now. But I'm sitting right here in front of one of the hot spots, so it's very good when sitting there. So, yeah, it's very nice. And we tend to hit a lot of the hot springs as we travel, and this has been very, very nice. Very nice setting, yes. 화이트호스 인근 산꼭대기는 벌써 눈으로 하얗다. 저 눈이 차츰 도심으로 내려오면 유콘의 겨울이 시작된다. 사람들이 캐나다의 겨울을 찾는 이유 중 하나가 오로라 관측 때문이다. 캐나다 최북단 유콘에서는 여름에도 오로라를 볼 수 있다. 추위 걱정 없이 오로라를 볼 수 있고 20분만 도심을 벗어나면 완벽한 어둠 속에서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많다. 저녁을 먹고도 한참이 지난 시간 오로라를 보기 위해 숙소를 나섰다. Yukon is a great place to come and see the northern lights. They're visible from August through to April, and you can see them in a variety of ways. Right from Whitehorse, we have tour companies that will take you approximately 20 minutes from the city, and you can watch the aurora all night long, and then they'll bring you back to the comfort of your hotel room. If you're in Dawson City, you can just walk right down to the river 5 minutes from your hotel and see them there. We've got beautiful mountain scenery as well as lakes and rivers, so the terrain is very different no matter where you go, but you'll always want a chance to see the northern lights.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막대한 태양풍과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 남극과 북극 지방에 생기는 현상이다. 요즘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오로라 관측을 예상할 수 있다. 유콘에서는 15분마다 새로운 오로라 관측 지수를 보내준다. 이게 우리 있는 위치고요. 이렇게 초록색이 진하게 보이는 게 어저께랑 다르게 어저께는 아예 없었고 오늘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오늘 잘 보일 거예요. 대자연이 연출하는 빛의 향연 오로라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라 보기를 소원하는 이유를 직접 만난 순간 금방 알 수 있었다. 내 평생 이런 큰 예술 작품은 처음이었다.
breathtaking. Yeah, I'm so amazed. When it was dancing, it was just unbelievable. Yeah. And everyone roared up and cheered at the same time. It's amazing how crazy. much nature can make a crowd go wild. Yeah, I don't know. Yeah. It's better than any show I've ever been to. Yeah. 오늘은 유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도슨으로 간다. 화이트호스에서 537km 떨어져 있는 도슨은 경비행기로는 40분 거리지만 차로는 꼬박 6시간을 달려야 한다. 편도 1차선 도로라 그렇다. 도슨으로 가는 중간에 캐나다의 광활한 대자연과 풍경은 여행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었다. 도슨은 1890년대 초 금광이 발견되면서 노다지의 꿈을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생겨난 도시다. 도슨은 이 지역을 처음 조사한 지질학자 조지 도슨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도슨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미드나이트 돔산 정상에 큰 벤치가 하나 놓여 있다. 거기에는 탑 오브 더 라이프 벤치라 적혀 있다. 이 벤치에 앉으면 아름다운 도슨시티와 유콘강의 대자연이 한눈에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 앉으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일까? 도슨 시내 건물들의 색깔이 참 다양하다. 장난감 같은 도시 풍경이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보안관과 악당이 총싸움하던 어릴 적 봤던 서부 영화의 세트장 같은 느낌이다. Hello, welcome to Dawson City. 100년 전에 복장을 한 관광 가이드다. 역사가 짧은 캐나다는 근대의 개발 흔적도 역사로 귀하게 여긴다. 110년 정도 된 골드러시 당시의 건물과 유물들을 모아 역사적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다. 지금 도슨은 인구 1,800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 도시지만 골드러시 당시에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1898년 인구 4만 명이 넘었다. 그 당시는 밴쿠버보다 컸다고 한다. 도슨 뒷산에 있는 공동묘지다. 1898년 골드러시가 한창일 때 생긴 것이다. 일확천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먼 도슨으로 몰려들었지만 추위와 괴질 등으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름도 생소한 객지에서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이들도 많았다. 황금을 쫓아 이 먼 곳까지 왔지만 지금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그야말로 인생 무상이다. 금을 찾아온 남자들, 그 남자들을 위한 술집으로 도슨은 한때 최대 호황을 누렸다. 그때 많은 여흥거리가 들어왔으나 도시의 몰락과 함께 다 사라지고 지금은 캉캉쇼 하나만 남았다. 그것도 5월부터 9월까지 여름 시즌만 한다. 입장료는 한 사람당 10,000원 정도다. 쇼는 하루 3번, 한 번 공연은 30분 정도 진행한다. 가수나 무용수들의 의상이나 세트도 철저히 골드러시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해 그 당시 기분을 느끼게 했다. 춤은 모두 4종류로 관객들이 친숙한 음악에 맞춰 춘다. 그래서 도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다. What's your name and where are you from? I'm Carl. I'm from Salt Lake City, Utah. Carl from Salt Lake City, Utah. 공연의 마지막은 관객들을 무대로 올려 같이 웃고 즐기는 시간이다. Shake that skirt in a circle.
어설프지만 열심히 무용수들의 춤 동작을 따라하는 모습에 일행들은 큰 즐거움을 느낀다. 도슨의 한 술집에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벤트가 열린다고 한다. 뭘까? 찾아가 본 술집에는 오래된 피아노와 역시 나이가 좀 든 피아니스트의 굵은 손가락으로 연주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닦는 아주머니를 발견했다. 깊은 애정까지 담는 모습이다. 사람의 엄지발가락 모양이다. 과연 진짜일까? 관광객들도 신기해한다. 이걸 삼킬 경우 250만 원의 벌금도 있다. Of course it's a real toe, sir. Would you like to feel it? I just took it out of the salt. It lives in the salt here at night. And then I just took it out now, so it's a little salty and a little crispy. And I'm going to start putting people's drinks as soon as somebody shows up and wants a drink. We put it right in their glass. And they drink it up. The toe does not go in the mouth, you see? The toe does not go past the lips, yeah. And the fine. Also, don't swallow, don't put it in your mouth. 세상에 많은 칵테일 종류가 있지만 발가락 칵테일은 처음 듣는다. 진짜 사람의 엄지발가락이 입술에 닿는다고 하니 마시는 사람보다 구경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더 재밌다. 금주령이 내려졌던 당시 술을 몰래 팔던 사람이 추운 겨울에 동상으로 잘린 발가락을 술에 담아 보관하던 데서 유래됐다고 한다. 지금의 발가락은 5년 전 사고를 당한 어느 여성이 기부한 것이다. Okay. This particular toe has arrived here. Most of them arrive anonymously because we're no longer allowed to do trade in human body parts as much as anybody else. We're not allowed to either, you see. So they arrive anonymously sometimes. This one apparently came from a woman from Edmonton, and she made a special note about being careful to mow your lawn with closed-toe shoes and not sandals. This was an accident. So I'm sure she's doing fine. You ready, Vanessa? Yes. You can drink it fast, you can drink it slow, but the lips have got to touch this nasty old toe. 프랑스에서 온 젊은 여성이 호기 있게 도전했다. 막상 안고 보니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모양이다. Allez, regarde-nous, vas-y, vas-y, 그래도 같이 온 일행의 응원을 받고 성공한다. 나는 못했는데 용기가 대단하다. I'm the 62,000 people that have drank it. I'm very proud. I feel like it's horrible. The toe is very, very gross. And you can see the nail and it's just disgusting. But I did it. So I'm excited and happy. 발가락 칵테일은 1970년대 초부터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술집에서 술 한 잔을 사고 5,000원 정도를 내면 발가락을 술잔에 담가준다. 벌써 62,000병이나 넘게 마셨다고 한다.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발가락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진짜 세계 유일의 이벤트가 맞겠구나 싶다. 돈을 버는 방법도 참 다양하다. It's so varied. Some people are horrified, won't come near it. Some people can't believe it's a toe. Many people, I have to slap it out of their mouth because they want to put it inside their mouth so bad. I don't know why. Other people are very happy. Hello, my friends from Korea again. 이번엔 호호 백발의 할머니다. You can drink it fast, you can drink it slow, but the lips are gonna touch the tip. Okay. Cheers, man. Do it fast. 전혀 거리낌이 없으시다. 단숨에 들이킨다. 한 잔이 더 있어도 마실 기세다. Welcome to the club. Proud to have you as a member, my friend. Welcome. Not gonna do that again. You don't need that. It was the alcohol that did it to her. I am 70. I'll be 71 next month. So just say 71. How do you feel like this? It's okay. It was good. I feel like I've done something. 지금도 도슨에서는 금을 사고 판다. 금이 나온다는 얘기다.
그리고 금 캐는 체험을 관광 상품화했다.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도슨을 찾고 있다. 길가에는 금을 채취하고 난 흔적들로 가득했다. 버스 뒷자리에 함께 앉은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다. Penny for gold. I want gold. big chunks of gold. 황금에 대한 사람의 마음은 금이 변하지 않듯 영원히 변함없을 것 같다. 도슨 시내에서 버스로 30분쯤 달리니 금 채취 현장이 나온다. 골드러시 당시 사용하던 기계 등이 방치돼 있다. 한창 금을 많이 캘 때는 그 양이 한 대 200억 원이 넘었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 당시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간의 수공업 정도의 소규모로 금을 캐고 있다. Good luck. More pans. 금 채취는 먼저 금 채취용으로 만든 패닝 접시에 금광에서 캐온 토사를 담아준다. I guess I come to Alaska looking for gold. Or Yukon. How much I want out of it? Dollars or ounces? Ounces, maybe? Dollars? We sure we want it? Oh, how about 400 milligrams? That's less than 400 milligrams. 패닝 접시는 금 채취를 위해 접시의 주름턱과 적당한 각도, 깊이를 줘 만든 것이다. 패닝 접시에 담긴 토사를 흐르는 물로 흙이나 모래 등 가벼운 것들은 먼저 걸러낸다. 금은 굉장히 무거운 금속이다. 같은 부피의 모래보다는 7배, 철보다는 2~3배 무겁다. 이런 금의 성질을 이용해 찾아내는 것이다. 패닝 접시의 각도와 흐르는 물을 잘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금을 채취할 수 있다. 보기에는 쉬워 보였지만 생각보다는 어려웠다. 허리를 구부리고 해야 하니 힘도 많이 들었다. 체험객 모두 힘든 만큼 소득은 별로인 듯하다. No gold. Working hard, trying to find it. Gotta go find help. 좀 전에 금이 많았으면 하던 캐나다 아주머니는 얼마나 캤을까? Zero. 오늘 금 캐기 체험은 20여 명이 참여했다. 한 명도 못 찾을 줄 알았다. 그런데 한 분이 금을 발견했다. Just a little speck like that. 정말 귀한 금이다. I'm happy. 비록 좁쌀만큼 작지만 힘들게 찾은 이 부부에게는 추억에 남을 금이다. 도슨 인근에 있는 툼스톤 조립공원을 찾아간다. 캐나다 최북단에 속하는 지역이라 벌써 가을이 왔다. 가로수와 산의 나무들은 단풍으로 형형색색이다. 툼스톤은 대자연이 살아있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트레킹 코스로도 유명하며 빙하 시대의 흔적들도 볼 수 있다. 빙하가 녹아 만든 호수와 툰드라의 흔적도 많다. 이 지역도 겨울에는 영하 5~60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여름 2~3달은 영상의 기온을 보여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이끼류들이 자란다. 춥고 강수량이 적은 툰드라 지역의 혹독한 환경 속이라 그런지 나무들도 키가 작았다. 비록 키는 작지만 단풍이 든 것이 신기해 보였다. 울긋불긋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운 산속에 캠핑장이 있었다. 정말 평화로운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Hi. 인상 좋고 마음씨 좋아 보이는 한 할머니를 만났다. Whitehorse, yeah. So how long you're camping here for? Oh, probably 4 days. Probably yeah. 4 days? Yeah, yeah. How do you like it here? Oh, we love it here. Yeah, we've come up the last few years, this time of the year. Yeah, yeah, but we're hoping, for better weather, that's for sure.
60대 중반의 부부는 10년 전쯤 은퇴 후 이렇게 자유롭게 다닌단다. 자녀들도 다 성장해서 출가 후라 큰 걱정이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꿈꾸는 모습이다. How long do you guys do the camping a lot or just when you're Well, we here? get out 4 or 5 times a year. We 4 or 5 usually- times? Yeah. For a few years, we've come up here for the September long weekend. Yeah. Oh, okay. But it's getting muddier and muddier. Can't control the weather, I guess. Yeah, that's for So sure. how do you like the camping? Oh, we enjoy it here. Yeah. No, Usually it's try and nice. take a drive up the highway and Yeah. see the colors and pick some cranberries. And, Yeah. yeah. 딸이 오래전에 전주에서 영어를 가르쳤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도 있고 한국을 좋아했다. 흔쾌히 캠핑카 내부도 구경시켜줬다. And so there's a bed there, and the table will fold down, Okay. and you can sleep more people there if you want. And we've got the stove, we've got even oven, and quite a good sized fridge. Yeah, so it holds quite a bit, and a freezer. If we get someplace where we have electricity, we've got a microwave. And then lots of space for storage and everything. And also 서너 명 정도의 한 가족이 너끈히 생활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다. 샤워 시설도 갖추고 있어 불편을 못 느끼고 지낼 수 있단다. Okay, bye. Nice to meet you.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누구나 두렵다. 그러나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기에 그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가 생긴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 또 배운다. You were always on my mind. You were always on my mind.